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이경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음식 때문에 비만과 대사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침 식사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이 음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음식이 어떻게 체중을 늘리고 건강을 해치는지 지금부터 그 위험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경자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밥상을 차리는 일이 점점 번거롭게 느껴졌고 비슷한 메뉴가 반복되다 보니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TV에서 건강과 단백질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시리얼 광고를 보셨습니다. 마침 아침마다 입맛이 없던 터라 그날 바로 시리얼을 사서 매일 아침 한 그릇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리얼을 아침 식사로 바꾼 지 한두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전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기력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이경자 어르신은 몸의 이상 반응을 느끼고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으셨고 병원에서 측정한 체중은 무려 5kg이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혈액검사에서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분명 건강을 생각해 매일 아침 챙겨 먹었던 시리얼 한 그릇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걸까요? 많은 시리얼 제품에는 한 컵 기준 당류가 10에서 2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설탕이 주성분에 가까울 정도로 달콤합니다. 문제는 이 당분을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공복에 고당분 식품을 먹으면 혈당이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중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초과하는 양의 포도당은 지방 형태로 전환되어 체내에 저장됩니다. 즉 남은 당분이 그대로 체지방이 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급격히 오른 혈당이 인슐린 작용으로 빠르게 떨어지면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해 강한 허기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침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간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되고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크게 늘어나고 체중 증가와 대사, 건강 악화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시리얼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을 매일 아침 먹다 보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처음에는 잘 작동하다가도 고당분 식사를 계속하면 몸이 점점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도 예전처럼 혈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혈당은 자주 높게 유지되고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부 비만이 생기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식단만으로 체중을 조절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결국 체중은 계속 늘고 혈압-혈당 지질 수치까지 나빠져 대사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즉 매일의 아침 선택이 몇 년 뒤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 셈입니다. 많은 시리얼 회사들은 TV 광고나 제품 포장에 통곡물 함유, 비타민 강화, 칼슘 함유 같은 문구를 크게 내세웁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음식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가장 먼저 적힌 원료가 설탕, 포도당, 말토덱스트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당류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인기 시리얼 제품은 광고에서 통곡물 40% 함유를 강조하지만 실제 성분표를 보면 통곡물보다 설탕과 포도당 시럽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칼슘을 첨가했다고 해도 이는 가공 과정에서 빠져나간 영양소를 인위적으로 보충한 것이며 자연식품의 영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리얼은 건강한 곡물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우지만 정작 당분이 높아 장기 섭취 시 체중 증가와 대사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6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TV 광고에서 통곡물과 단백질을 한 번에 간편하게라는 문구를 보고 시리얼이야말로 바쁜 아침에 최적의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 후 거의 1년 가까이 아침마다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씻기는 느낌이 들고 아침에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는데 체중이 6kg 가까이 증가했고 혈당 수치도 정상 상한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인 AST, ALT 수치도 상승해 약물 치료와 식습관 교정을 함께 시작해야 했죠. 이 환자분은 평생 술을 거의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간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아침마다 섭취한 시리얼 속 높은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주된 범인이었죠. 이처럼 시리얼의 컵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아침 식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삶은 달걀, 오트밀, 블루베리, 아몬드, 두유 같은 저당고단백 식품을 조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2개와 오트밀 1스푼, 블루베리 1줌을 곁들이면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은 혈당 변화를 최소화해 오전 내내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간식이나 폭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지방이 쉽게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어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1세 김영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혈당이 정상 상한선에 가까워지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평소 아침은 간단히 빵이나 시리얼로 때웠지만 건강검진에서 경계성 당뇨 소견을 받고 식습관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저당고단백 아침 식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 오트밀 작은 한 그릇, 블루베리 1줌, 아몬드 5에서 6알, 그리고 무가당 두유 1컵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속이 편안하고 오전 내내 허기가 덜한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4kg 줄었고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개선된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예전에는 오전 10시만 돼도 군것질을 찾았는데 이제는 점심까지 배가 든든하다며 아침 한 끼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시리얼 습관, 오늘부터 과감히 끊어보세요. 단 한 달만 바꿔도 몸무게와 컨디션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는 올바른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시리얼로 아침을 해결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